konnichiw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단 합격의 N2 동영상을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장문 독해죠. 독해 꽃입니다. 독해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가장 재미도 있는 파트예요. 물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하지만 재미있다라는 최면을 걸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공부하기 싫어지는 과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일단 중요합니다. 독해는 절대 싫어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독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자, 화이팅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파트 소개를 하게 되면은 세 문제가 있어요. 지문은 하나입니다. 긴 지문에 문제가 세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시간은 나중에 완성된 시간이 여러분들 장문 독해 공부하시면서 그 시간이 10분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마지막 문제를 못 풀 확률이 높거든요. 막 찍어야 되는 확률이.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포인트죠. 오늘의 포인트. 본문을 우선 3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누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긴 지문의 문장이 있겠죠. 이렇게 일단 나눕니다. 일단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서론 부분에 1번 문제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론 부분에 2번 문제의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이죠. 필자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 이 결론 부분에 마지막 문제의 힌트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건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심을 써서 한 95% 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앞에 문단에서 하나, 가운데 문단에서 하나, 마지막 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론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일단 잠깐 흘러가듯이 넘어간 다음에 이 본론과 결론 문제부터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눠서 가지고 이 부분이구나 라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95% 이상 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정말 사기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자체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흥미진진하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뒤에 나오는 대답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예요. 문제 유형 패턴은 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좀 문장이 길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나누어놨는데 첫 번째 단락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 먼저 풀고 오시는 게 좋아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풀었더니 잘 안 되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저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푸셨구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풀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네 라는 것들을 느껴볼 수 있을 테니까 문제 풀고 나서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게 아무래도 학습적인 효과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꼭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제가 매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가능한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멈췄다가 잔소리 정말 심하네 멈추고 문제 푸시면 좋겠죠. 첫 번째 단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1번에 힌트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가지고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중에 이 두 페이지 여러분들한테는 문장 그 한 단락일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문제는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나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문제부터 보는 건 당연합니다. 이 문제의 힌트가 앞에 있던 이 부분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있다는 거 단락 일단 나눠만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있죠? 일단 문제부터 보여드릴게요. 필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 있죠? 여기. 지금은 할 때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하지만 중간 부분 자본주의 중략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 단락이 딱 나누어져 있죠. 거기에 또 2번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문 독해 그냥 지문부터 들이받고 선택지 보기 읽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단락 좀 나눠놓고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2번, 3번부터 풀고 두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렵네? 1번, 3번 잘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2번 풀고 시간이 없으면 잠깐 넘겨뒀다가 어쨌든 시간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풀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전까지는 다 읽고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있는지 다 읽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읽고 한 문제 풀고 아니면 또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읽고 두 번째 문제 풀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읽고 세 번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나 아무래도 비약적으로 좀 올라가긴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자, 세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부터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한 92% 정도 너무 뭐 많이 두면 좀 그러니까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필자의 주장은 거의 마지막 한두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일본어의 그 글들이 쓰여져 있는 글들이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을 확실하게 갖춘 문장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구조가 문장 마지막에 이제 그 정답을 위한 필자의 주장을 끼워 넣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 마지막 한두 문장은 무조건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세 번째 단락은 여러분 그냥 뭐 끊어놓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뭐 시간은 공평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지만 뭐 부의 추구를 뭐 하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이 뭐 비록 뭐 설령 뭐 이 부분 그 주가 달려 있는 부분 이게 세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앞부분 하나 중간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락을 나누어 주는 연습부터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패턴과 유형만 알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문제가 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 중에 뭐 한 문제는 좀 쉽고 한 문제는 아무래도 또 난이도가 좀 있을 거고 한 문제는 좀 맞춰볼 만한 수준 뭐 상중하 이 정도의 내용으로 나오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문제 1에 힌트가 있는 거 이게 보이시면 좀 해석을 위주로 할게요. 단어를 다 발음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너무 길면 지겨웠죠? 자 갑니다. 아르테이도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것을 세상을 아는 나이가 되면 연령쯤이 되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다. 여기 밑줄이 쳐져 있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2죠.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죠. 앞문장 혹은 그 뒷문장까지는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밑줄을 포함한 문장 이 세 가지의 문장을 잘 봐줘야겠죠.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누구나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뭔데? 세상이 불공평하구나. 요걸 이제 선택지로 옮긴 걸 찾는 겁니다. 일단 정답부터 바로 갈까요? 자, 정답을 바로 가면은 자, 보세요. 1번 문제. 어린 시절에 재미있는 것에 하마띠 있다고 또 빠져 있었던 거. 푹 빠지는 거죠. 하마르. 이게 1번. 이게 정답? 아니죠. 어린 시절에 재미있는 것에 막 빠져들었을 때 이거 아닙니다. 정답이 뭐였는데요? 누구나 느끼는 게 뭐죠? 그렇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게 많죠. 자, 뭐 저의 주장은 아니고 2번입니다. 1번 아니에요. 2번. 자신에게 없는 것에 관해서 야키모치오 야이띠루 뭐 야키모치오 야쿠 하면은 질투하다 뭐 이런 관용어예요. 질투를 하고 있는 것. 세상은 불공평하다. 질투를 하는 것 조금 연관관계는 떨어지지만 뭐 크게 우리 좀 선심을 베풀듯이 세모. 3번. 자신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 이거 어때요? 불공평이라는 말과 조금 상통하는 면이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동등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2번과 3번 중에 하나 정답을 골라라. 당연히 3번에다가 마킹을 해야죠. 이게 불공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2번은 지워주고 4번도 보겠습니다. 불공평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비교하는 것 이게 누구나 느끼는 거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뭐 불공평하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3번으로 정답 마킹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FM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전은 아니고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조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흐름은 이어나가야 되니까 1번 문제 풀었어. 1번 첫 번째 단락 됐어. 이러면 좀 흐름이 끊길 수는 있잖아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5살, 5세 미만의 아이는 세상에 대한 불만보다는 현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연령쯤이 되면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대한 것도, 주변에 대한 것도 보이기 시작한다, 보여온다. 자, 이런 거네요. 원래 밑줄 치면서 해석하는 건 좋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하지만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 좀 보기가 힘들까봐 저는 그냥 밑줄을 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하실 때는 포인트가 되는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에만 밑줄을 치는 습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쭈쭈 감고 막 돼지꼬리 막 하면서 이런 것도 좋다기보다는 뭐 개인차는 있지만, 아직 습관이 조금 나쁜 습관이 없으시다면 가능한 밑줄은 좀 자제하시고 중요한 부분에만 별표나 포인트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개인적인 참견. 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이 두 번째죠. 자기보다, 자신보다 멋진 스테키한 장난감, 오모차를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하고 해서 싸움을 하기도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세상은 공평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거 뭐 정답과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일단 흐름은 이어가야겠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다. 세상은 불공평의 기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의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단어 정리나 문법 정리 해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끝나고 난 후에 한번 잘 점검해 두세요. 기출문제예요. 물론 뭐 항상 강조하지만 괜히 쓰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독해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법, 기출 단어만 정리한 거예요. 고르고 고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독해 파트 그 노트 정리할 때 자기 노트 한번 정리하는 게 좋죠. 거기다가 꼭 써놓으시고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보면서 시험 보기 전까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자, 두 번째 단락 문제,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필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만 찾으면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자, 가볼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은 여기 맞겠죠? 여기 맞네. 지금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나라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과 얻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가 그런 거구나. 문제점만 찾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찾는 문제가 이거니까.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너무 격심하다. 격렬하다. 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거 요약한 게 정답이에요. 이 부분을 보는 게 아예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또 FM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겠죠. 더 이상 힌트가 나왔는데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갑니다. 1번.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분배가 잘못되었다. 어때요? 내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 라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써져 있는 대로. 문제점이 뭐였죠? 그렇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분배는 조금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면 세모 치세요.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거 정답으로 쓰면 됩니다. 2번.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무조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자체가 문제다. 이어지는 끊임없는 노력? 이런 건 아니죠. 2번 땡. 2번은 확실히 아닙니다. 3번.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크다는 거. 완벽하죠. 거의 완벽해요.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1번 아니고. 하지만 4번도 읽어보면 좋겠죠. 혹시라도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거의 완벽하겠지만. 4번. 부모의 능력 없이는 경쟁에서 오크레오 토르 하면은 뒤처지다. 카네나이 뒤처질 수도 있다.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부모의 능력 없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이거 아니죠.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그 문제를 풀었다. 이러면 거의 완벽하게 공부하신 거예요. 자, 하지만 공부니까 조금 더 앞에 넘어가서 해석 부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오는, 불러오는, 초래하는 막대한 편의와 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를 카카게테이르 내걸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다. 부가 막대하니까. 그리고 노력을 하면 당신도 부유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으따에르 호소하다. 유감스럽게도 부모의 능력이 아이의 학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노력에 의해서 부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희조니 매우 상당히 무즈카시 어렵다라는 거죠. 아까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풀 수 있는 힌트는 아니에요. 그 앞단락에서 여기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것들. 여기가 힌트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풀었고요. 문법과 단어 정리를 좀 잘 해놓았죠. 한번 또 여러분들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귀찮겠지만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자, 여기도 역시 중요한 단어와 문법. 맨날 나오는 단어와 문법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나오는 문법들이 많지 않아요. 절대. 총 50개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하면 됩니다.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들. 세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문제 확인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 이게 어디에 있다고 했죠? 대부분은 거의 마지막 한두 줄에 있습니다. 한 93% 정도 있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실제로는 뭐 좀 파악하기 힘든 면도 있을 테니까 해석을 해 나가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단락에 문제 3번의 힌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은 히토츠모나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카모 게다가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어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기 쉽고 편리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떠안다. 많은 고난을 떠안게 된다. 자, 그래요. 아직까지 주장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건 다 그냥 필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지만 부의 추구를 인생의 목적에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행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부모나 형제가 부자가 아니지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고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 관한 것을 당신에 대해서 항상 믿고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도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당신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해석만 일단 위주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토에 비록 설령 부자가 아니더라도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자, 필자의 주장이 뭡니까? 여기서. 요 앞부분부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죠. 비록 돈이 없더라도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이 아닌가. 뭐가요? 앞단락에 좀 봐야겠죠. 당신의 부모님이 착하고 좋으신 분이고 친구가 또 자신을 믿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뭐 당신만을 바라본다면 행복할 거다. 이게 일단 주장에 관련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한번 가보죠. 1번. 부자가 아니어도 시아와세이 나를 것도가 데키루.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주장이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나쁘지 않죠?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나쁘진 않아요. 2번. 태어난 환경에 맞는 부의 축적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부를 얻을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 부와는 상관없죠. 오히려 그 부에 대한 것들, 좀 부유한 것을 포기한다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3번. 다른이 되면 누구에게라도 공평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누구라도 공평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시간도 공평하진 않다라고 했으니까 3번 정답 아니고 불공평하다 했잖아요. 시간도. 그리고 4번. 유복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풍부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어때요? 풍부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아니죠. 뭐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라고 볼 수는 없죠. 4번도 역시 정답이 아니죠. 부자를 포기한다면, 부유한 것을 포기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1번으로 마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와 문법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기가 필요해요. 외우면 더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장이의 장문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이 하나예요. 근데 좀 길죠. 장문이니까. 그 문제가 3개. 그리고 10분 이내로 나중에 완성된 형태, 실전에서는 10분 내로 풀어야지만 마지막 문제까지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이제 중요하죠. 단락마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단락을 일단 나누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주고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문제 힌트가 있고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문제 힌트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 물으면 마지막 단락,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마지막 한두 문장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좀 이해하는 게 정답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길이 좀 수월해지는 게 존재하는 거죠. 분명히 방법이나 유형은 패턴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도 정리했지만 필자의 주장을 묻는 건 마지막 단락에 있다. 특히 마지막 한두 문장 다시 한번 강조. 마지막 너무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고려해서 일단 넘기세요. 우리 강의 목표가 뭡니까? 일단 합격이죠. 물론 고득점을 위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은 합격을 위해서는 마지막 문제까지 좀 풀어야 돼요. 내가 아는 건 다 풀고 내가 모르는 건 찍는 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죠. 일단 아는 것부터 다 푼 다음에 마킹 다 하시고 시간 남으면은 못 풀고 넘어갔던 거 그런 것들 다시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장문 독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일단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단락별로 문제 푸세요. 첫 번째 문제 읽고 문제부터 읽어 세 문제를 다 읽고 첫 번째 단락이 1번 문제, 두 번째 단락이 2번 문제, 세 번째 단락이 3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힌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 명심하시면서 나머지 문제들 저와 함께 풀지 않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독해 파트 정보 검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길 바라겠고 너무 힘들면 조금 쉬어가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